안녕하세요. 타로하는 노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4장의 카드 중에 마음에 끌리는 카드, 눈에 가는 카드 한 장만 선택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릴게요. 일반 여러분들의 해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카드에서 첫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1번님의 기준으로 나의 연애 애정 흐름은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흐름을 좀 보면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쓰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던 사람으로 읽혀집니다. 다만 그 사랑이 항상 딱 맞는 타이밍에 찾아온 경우는 많지 않았던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마음이 생겼을 때는 상황이 맞지 않았거나 상대는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떠올리면 아주 달콤한 기억만 남기보다는 왜 항상 타이밍이 어긋났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 있는 카드 중에 퍼펙트 타이밍 카드가 보여주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타이밍이 조금 어긋난 연애가 반복되어 온 흐름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짧은 만남이 이어졌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썸이나 애매한 관계가 오래 이어지다가 끝난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다. 마음은 분명히 있었는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드 버지니스 벤처 카드가 나왔는데요. 카드가 이게 같이 나온 걸 보면요. 지금까지의 연애에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보다 현실을 먼저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굉장히 길었다는 점이거든요. 일이나 진로, 경제적인 안정, 혹은 자기 삶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연애가 항상 우선순위에 올라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더 크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가까워지다가도 지금 연애할 때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거리를 둔 적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분들은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연애를 놓쳤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 더 성장하고 싶어서 연애를 미뤄두기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카드의 흐름을 보면 지금까지의 연애는 단순히 감정만 따라가는 관계라기보다는 삶의 방향과 함께 움직여온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연애 경험이 적은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력이 없거나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랑의 타이밍이 조금 뒤로 밀려 있었던 흐름이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카드에서 Easy Does It 카드가 마지막에 나오면서 지금까지의 연애 흐름을 하나로 좀 정리해 주거든요. 그동안의 연애에서는 마음이 생기면 너무 많은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분석하거나 관계의 방향을 미리 고민하면서 스스로 부담을 느끼기도 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많은 고민을 해버리는 성향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연애가 시작되기 전에 지치거나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조심스러워지면서 기회를 흘려보낸 경험도 있었겠다. 하지만 이 카드는요, 이 한 가지 메시지가 좀 있는데 지금까지의 연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지 너무 애쓰면서 사랑을 바라봤다라는 점이거든요. 관계는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관계는 생각보다 편안하게 이어집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대화가 이어지고 억지로 마주치지 않아도 함께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애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사랑은 있었다. 분명히 사랑은 있었다.
타이밍과 현실 사이에서 사랑을 천천히 경험해온 사람이다라고 보여져요. 누군가를 좋아했던 순간도 있었고 관계가 시작될 뻔했던 장면들도 있었지만 상황이 맞지 않아서 지나간 인연들이 있었던 모습이다. 하지만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사람을 보는 눈도 조금씩 깊어졌고 어떤 관계가 나에게 맞는지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의 연애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관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전처럼 모든 것을 계산하기보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한가라는 감각이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거든요. 사랑은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뒤에 찾아오는 경우보다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애가 늦었다고 느껴질 필요도 없고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과정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온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번 시청자분들 이 흐름을 보면요. 사랑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맞춰지고 있던 과정이었다라는 메시지로 가져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앞으로 1번님에게 펼쳐질 연애운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볼 겁니다. 전체적인 카드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까지 마음속에 쌓여있던 걱정이나 조심스러움이 점점 풀리면서 감정적으로 설레는 인연이 들어오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특히 이 조합은 연애가 아주 천천히 시작되기보다 어느 순간 갑자기 가까워지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연애운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장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가까워지는 사람이다. 누군가를 알게 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평소보다 훨씬 편하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어느 순간 이미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먼저 에이트 오브 아첨 카드를 보면요. 앞으로의 연애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장면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별히 소개팅처럼 의도적으로 만나는 자리보다 공부나 일, 취미, 혹은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에서 사람을 알게 되는 흐름이 강하게 보일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업무적으로 알게 된 사람일 수도 있고 자격증 공부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평소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관계인데 어느 순간 이야기가 길어지고 서로를 더 알고 싶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카드가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는 관계도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진 능력이나 태도를 보면서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대하는 모습이 성실하다거나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연은 단순히 외적인 끌림만으로 시작되기보다 사랑 자체를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카드, 나인 오브 윈터 카드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게 좀 중요한데 앞으로 연애운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다가오거나 호감을 표현을 해도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일까?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이 좀 떠오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윈터가 겨울이란 말이에요. 이전의 경험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이 먼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연애에서 한번 상처를 겪은 분들이라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방의 행동을 하나하나 분석하게 되거나 메시지 하나에도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카드는 동시에 걱정의 상당 부분이 실제 상황보다 마음속에서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상대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솔직하게 다가오는데 내 쪽에서 여러 가능성을 상상하면서 거리를 두는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연애에서는 너무 많은 가정을 만들기보다 상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한 프린스 오브 썸머. 이 카드가 앞으로의 연애 흐름에서 가장 설레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카드는 감정 표현이 비교적 솔직한 사람, 그리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는 인연은 표현을 잘하는 스타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연락을 먼저 해오기도 하고 만남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감정을 숨기기보다 편하게 표현하는 편이라서 관계가 빠르게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가볍게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 전화로 대화를 하게 되고 또 어느 날은 자연스럽게 식사를 함께 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 끌리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빨리 가까워져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마음이 움직일 때 그 감정을 너무 억누르지 않아도 좋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계기는 비교적 현실적인 환경 속에서 시작이 될 거고, 관계가 깊어지는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마음속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너무 많은 상상을 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꾸준하고 따뜻하게 이어진다면 그 자체를 신뢰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연은 서로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한 이벤트보다 평범한 대화, 함께 보내는 소소한 시간 속에서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연애운을 바라볼 때 어디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 할까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시작된 대화가 어느 순간 설레는 인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지거든요. 이런 흐름에서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기보다 조금 가볍게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는 장면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앞으로 1번님의 연애 흐름에서 나타날 특징이나 변화가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이 세 장을 다 이어서 보면요. 일단은 가장 큰 변화는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애쓰던 태도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한 방식으로 관계가 이어진다라는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애를 떠올리면 마음이 생겨도 여러 현실적인 고민을 먼저 하시거나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모습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흐름에서는 그런 복잡한 생각이 조금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과정 자체가 훨씬 편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보면 Being in the Flow. 이 카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연애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다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 계획적으로 만들어지기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처럼 친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합류한다거나 일상적인 어떤 모임이나 자리에서 가볍게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가까워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카드의 특징은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연애에서는 어떻게 하면 인연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보다는 지금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드, Simplifying Your Life. 이 카드는 연애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거든요. 지금까지 마음속에 쌓여있던 복잡한 기준이나 조건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너무 많은 조건을 먼저 떠올리거나 상대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크게 해석하면서 스스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연락의 빈도나 표현의 방식, 상대의 상황 등을 계속 비교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졌다면 앞으로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편한가라는 단순한 기준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연애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상대를 이해하기 전에 스스로의 기준을 너무 많이 만들어두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이 카드가 보여주는 흐름에서는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하나둘 정리되면서 관계 자체를 편하게 바라보게 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연애에서는 대단한 이벤트나 화려한 시작보다는 아주 평범한 순간들이 더 따뜻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나누는 대화, 서로의 하루를 가볍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쌓이면서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드림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앞으로의 연애 흐름에서 가장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마음속에 그려왔던 연애의 모습이 현실 속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시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관계, 혹은 서로를 응원해주는 파트너 같은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떠올릴 때 화려한 순간을 먼저 상상하지만 실제로 오래 이어지는 관계는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모습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이 카드가 등장한 흐름에서는 그런 안정적인 관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전 카드에서 나타난 삶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변화와 그리고 그 카드의 이미지와 함께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훨씬 여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자신을 꾸미기보다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상대 역시 그런 편안함 속에서 더 솔직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기대는 순간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장면도 천천히 만들어질 수 있겠죠? 전체 흐름을 하나로 보면요. 연애의 흐름에서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는 관계가 시작되는 방식이 훨씬 자유로워진다는 거고요. 좀 자연스러워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단순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런 변화 속에서 마음속에 그려왔던 연애의 모습이 현실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연애 흐름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조언은요. 지금의 삶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거든요.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에게 맞는 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삶의 방향을 바꾸기보다 지금의 흐름을 편하게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인연을 끌어오게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거고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 서두르지 않아도 천천히 깊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이어질수록 서로의 안정감을 주는 따뜻한 인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현재 상황에서 1번님이 연애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좀 볼 겁니다. 일단 세 장을 함께 보면요. 지금 1번님이 연애를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는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조금씩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가는 모습으로 읽혀지거든요. 누군가에게 무조건 마음을 쏟기보다는 스스로를 먼저 지키면서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천천히 알아가려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연애 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관계를 선택하려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생기면 상대의 반응에 더 집중하거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이 먼저 올라왔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흐름에서는 나 자신의 감정, 나의 가치,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You are special 카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맞추는 모습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누군가가 다가와도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열기보다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지켜보려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보여주는 행동, 말투, 태도 등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면서 이 사람과 가까워져도 괜찮을까라는 판단을 천천히 해보는 과정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연애에 있어서 상당히 건강한 태도라고 보여지거든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는 결국 더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드인 You are safe 카드. 이 카드는요. 지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심리를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상황이 생길 때 마음 한편에서는 괜찮을까라는 조심스러움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겪었던 연애 경험이나 인간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의 기억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기보다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호감을 보이더라도 바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관계를 지켜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호감을 표현하더라도 바로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천천히 대화를 이어가면서 상황을 판단하려는 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겉으로 보면 조금 조심스러운 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보여져요.
연애라는 것이 결국 마음을 열어야 하는 관계이다 보니까 한번 상처를 경험했던 사람일수록 다음 관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지기 마련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카드가 함께 전하는 메시지는 지금의 조심스러움이 지나친 벽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지금의 흐름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사람이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천천히 느끼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꾸준하게 다가오고 안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장면도 충분히 나타나겠다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렌드십 카드가 현재 연애 태도를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지금의 시기에는 누군가를 만날 때 처음부터 강한 연애 감정을 기대하기보다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와 함께 있을 때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지, 대화가 편하게 이어지는지, 서로의 일상 이야기를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처음에는 친구처럼 가까워지는 관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서로의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관계가 천천히 깊어질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는 일단 시작되는 관계 자체가 겉으로 보면 속도가 느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강한 감정으로 시작된 관계보다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관계가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장의 카드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스스로를 존중하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찾으려는 방향으로 우리 1번님이 움직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보다 나에게 맞는 사람을 천천히 알아보려는 태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연인이라는 관계를 만들기보다 친구처럼 편안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 연애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관계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연애를 서두르기보다 사람과의 연결을 편안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보여지고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삶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천천히 가까워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관계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존재로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작되는 연애는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는 따뜻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질문인데요. 연애운이나 애정운과 관련해서 우리 1번님에게 필요한 마지막 조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3장을 봤을 때 사랑을 바라보는 방식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시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과거의 감정이나 경험을 정리하고 더 단단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연애를 떠올리면요, 마음이 크게 흔들렸던 순간들도 있었고 누군가로 인해 감정에 크게 요동쳤던 기억도 있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짧은 만남이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던 인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3장의 카드 중에 스톤필즈라는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3번째에.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를 한 번쯤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카드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를 받거나 기대했던 관계가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면서 실망했던 기억이 남아있었겠다라고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그 시간이 결코 헛된 경험이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감정이 크게 흔들렸던 순간들은 결국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조금씩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죠. 자, 그리고 에듀케이션 카드가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해 주거든요. 이 가운데 카드인데, 지금까지의 연애 경험들은 하나의 배움으로 쌓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관계가 나에게 편안한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자연스러워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는 마음이 힘들어지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크게 흔들렸던 나 자신이었다면 지금은 그 말을 조금 더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겼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예전처럼 모든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기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겼겠다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변화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연애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현명하게 관계를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대가 어떤 태도로 다가오는지,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이 꾸준한지, 말과 행동이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는지를 자연스럽게 살피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카드에서 이 팔로우 리더 카드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전하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연애에서는 누군가를 무조건 따라가기보다 나 자신의 방향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요, 상대의 마음을 더 많이 신경 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관계가 유지될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스스로의 감정을 뒤로 미루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카드가 말하는 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서 나를 바꾸기보다 나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매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를 위해 삶의 방향을 바꾸기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줍니다. 이 세 장의 카드를 다 봤을 때 좀 따뜻한 메시지거든요. 지금까지 겪어왔던 감정의 흔들림은 결국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이었고, 그 경험 덕분에 앞으로의 사랑을 더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누군가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나의 방향을 지켜가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의 속도와 나의 삶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연애라는 게 누군가에게 완전히 맞춰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이해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는 자신을 믿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관계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균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이 5가지의 질문들이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예쁜 사랑하세요. 이번 선택지의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질문에서는 우리 2번님이 그동안의 연애운과 애정운이 어떠했는지 과거를 좀 살펴보는 카드를 준비했거든요. 이 세 점을 보면요, 지금까지의 연애는 감정적으로 순수했던 마음에서 시작을 했고 점점 스스로의 힘을 깨닫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져온 모습이 강하게 보여집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는 경험이 반복되었다기보다 사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흐름이 쌓여왔다는 느낌이 강하게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애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마음이 꽤 순수했던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카드에서 아피르메이션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처음 연애를 시작했던 시기에는 사랑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비교적 솔직한 편이었고 상대와 함께하는 미래를 자연스럽게 상상하기도 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연애를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 서로를 응원해주는 관계를 꿈꾸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몇 번의 연애에서는 상대에게 마음을 꽤 진심으로 주는 모습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싶다거나 상대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왔을 수도 있겠죠. 이런 모습은 주변 사람에게도 따뜻한 인상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이 카드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랑을 바라볼 때 기대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마음이 순수한 만큼 상대에게도 비슷한 마음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이 커지는 상황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애를 하면서 나는 진심이었는데 상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경험도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드인 도터가 나오면서 지금까지의 연애 흐름에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보여지거든요. 이 카드는 감정적으로 어린 시절의 마음 혹은 보호받고 싶었던 마음과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상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던 시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꽤 강하게 작용을 했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관계가 꽤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상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게 되는 상황도 있었겠다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 상대가 연락을 조금 늦게 한다거나 평소보다 관심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크게 흔들렸던 경험이 있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 감정의 기복이 크게 느껴졌던 순간도 있었겠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의 기분이 크게 좋아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쉽게 상처받는 상황이 있었겠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단순히 설레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점점 느끼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인 유브 카드 파워 카드가 등장하면서 지금까지의 연애 흐름이 어디로 이어졌는지가 보여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스스로의 힘을 깨닫게 되는 변화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반응이나 태도에 더 많이 흔들렸다면 지금은 조금 더 자신을 중심에 두고 관계를 바라보게 되었을 수 있겠다. 연애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애를 돌아보면 단순히 누군가와의 만남으로 끝나는 경험이라기보다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상대의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하다가 지치는 순간이 있었다면 지금은 관계 속에서도 나의 감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보다 나의 매력을 스스로 인정하는 태도가 더 강해졌겠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애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 세 장 카드를 가지고 좀 종합을 해보면 처음에는 사랑을 향한 순수한 기대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감정의 경험을 지나오면서 점점 스스로의 힘을 깨닫게 되는 방향으로 이어져 온 모습이다. 어떤 순간에는 상대에게 기대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랑은 누군가에게 완전히 기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관계라는 점도 점점 더 분명하게 느껴졌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의 연애는 단순히 인연을 만나고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와 매력을 깨닫게 되는 성장의 시간이었고 그 경험 덕분에 앞으로의 사랑에서는 훨씬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 이 2번을 선택한 그런 분들의 연애 흐름은 사랑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해온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앞으로의 연애에서는 훨씬 더 단단한 마음으로 관계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게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앞으로 2번님께 펼쳐질 연애운이 어떤 모습인지 볼 텐데요. 일단 앞으로 펼쳐질 연애운은 천천히 풀리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시작되는 사랑이라기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감정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연애운을 이야기를 좀 할 때 가장 먼저 좀 보이는 장면은 기다림 속에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세븐 오브 아첨 카드가 먼저 등장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의 연애와 관련해서 이 마음속에 어느 정도 생각이 쌓여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여러 현실적인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삶이 안정되어야 연애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더라도 쉽게 마음을 열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애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는 상태라기보다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싶은 시기처럼 느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연애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 자신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군가를 만날 기회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이어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가 노력과 시간이 쌓여야 결과가 나타나는 장면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애 역시 조급하게 진행되기보다 조금 여유 있는 흐름 속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앞으로의 연애는 갑자기 강하게 시작되는 느낌보다는 일상 속에서 천천히 사람을 알아가다가 관계가 깊어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에잇 오브 윈터 카드가 이어졌는데 지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또 하나의 심리를 보여주거든요. 연애와 관련해서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라기보다 어느 정도 조심스러움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 겪었던 경험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동시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면서도 이 관계가 괜찮을까?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와도 처음에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살펴보려는 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실제로 길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마음의 벽이 조금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사람을 만나는 기회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데 스스로 조심스러워하면서 그 가능성을 작게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애운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예상보다 편안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마음속 긴장이 조금씩 풀려가는 장면이 나타날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인 프린세스 오브 썸머 카드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연애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카드가 새로운 감정이 시작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카드란 말이에요. 특히 감정이 따뜻하고 섬세한 사람과의 인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는 인연은 비교적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말투가 차분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비교적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강렬하게 불타오르기보다는 서서히 마음이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서로의 일상에 대해 궁금해지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카드가 이 메시지나 연락과 관련된 의미도 담겨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연락이 들어오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새로운 모임이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세 장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기다림과 조심스러움의 시간을 지나서 새로운 감정이 들어오는 연애운이다.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처음에는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 생각보다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천천히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연애운에서 가장 중요한 조언은 스스로를 너무 가두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완벽한 인연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가볍게 대화를 나누고 상대를 알아가는 시간을 즐기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장면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시작되는 관계는 생각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어지겠습니다. 결국 이 카드들이 보여주는 앞으로의 연애운은 조용히 다가오는 설렘과 같은 모습이고요.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두면 예상하지 못했던 인연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앞으로 이번님의 연애 흐름에서 나타날 특징이나 변화가 뭔지 살펴봤는데요. 일단 마음의 방식이 이전과는 꽤 달라지는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의미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훨씬 더 차분해지고 깊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이 빠르게 불타오르는 연애보다 마음을 천천히 확인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호감이 생기면 상대의 행동이나 말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순간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상대가 관심을 보이면 기분이 좋아지고 반대로 조금 거리가 느껴지면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이 있었겠죠. 하지만 앞으로의 흐름에서는 그런 감정의 움직임이 훨씬 차분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을 만났을 때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지를 더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Listening with your heart 카드가 바로 그런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 카드인데, 예를 들어서 상대가 큰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작은 행동 속에 큰 배려를 느끼게 된다거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모습이 마음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프로시딩 소프트리 카드가 이어지면서 앞으로의 연애에서는 속도보다는 안정감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서두르기보다 천천히 알아가려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가볍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인상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면서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강한 감정으로 시작되는 만남보다는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먼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성격과 생각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방식의 연애는 겉으로 보기에는 느리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관계의 기반이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된 뒤에 감정이 깊어지기 때문에 관계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힐링 더 패스트 카드가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앞으로의 연애 흐름에서 나타날 가장 중요한 변화가 보여지는데 과거에 경험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시기가 찾아올 거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전에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다면 그 기억이 점점 가벼워지거나 잊혀지는 흐름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예전처럼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걱정하기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상대의 작은 행동에도 의미를 크게 해석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졌다면 앞으로는 그 상황을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관계 속에서 생기는 작은 오해나 감정의 차이도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기보다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연애에서는 누군가를 만나면서 동시에 자신의 감정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경험이 함께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 세 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의 연애에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겉모습이나 분위기보다 마음과 태도로 이동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관계의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지면서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감정이 점점 정리되면서 새로운 사람을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변화인데 그래서 앞으로의 연애 흐름을 자세히 좀 보면 겉으로 화려하게 시작되는 모습보다 조용히 깊어지는 사랑에 가까운 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연애에 대한 이번님의 태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볼 텐데요. 일단 세 장의 흐름을 함께 보면요. 현재 시점에서 연애를 바라보는 태도는 단순히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움직이는 모습이라기보다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을 정리하면서 점점 더 편안한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으로 읽혀집니다. 연애를 향한 기대와 동시에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함께 흐르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방식으로 사랑을 바라보게 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의 연애 태도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위기는
마음을 정리하면서도 다시 사랑을 기대하게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먼저 메이커 위시 카드가 보여주는 장면을 보면요.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사랑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크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이 존재하고 있다.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 서로의 하루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사람, 힘든 순간에도 옆에서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한 번쯤은 떠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기의 마음은 연애에 대해 완전히 닫혀있는 상태라기보다 좋은 사람이 있다면 만나보고 싶다는 정도의 기대가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기대가 예전처럼 급하게 움직이는 형태는 아닐 가능성이 크고요.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마음이 생기면 빠르게 가까워지려고 하거나 관계를 빨리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정말 나와 잘 맞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셀프 리플렉션 카드가 이어지면서 지금의 연애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꽤 길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기 전에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할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편안할까? 같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경험했던 연애를 떠올리면서 그 관계에서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을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던 순간이 있었는지 혹은 본인 스스로를 너무 맞추면서 지쳤던 경험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은 겉으로 보기에 연애에서 잠시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을 만날 때도 훨씬 안정적인 태도로 관계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마음은 누군가를 만나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외로운 상태라기보다는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가까운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릴렉스 카드가 등장을 하면서 현재 연애 태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지거든요. 마음속에 쌓여있던 긴장이나 부담이 점점 풀리면서 연애를 조금 더 가볍게 바라보게 되는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만날 때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생각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이 관계가 오래 이어질 수 있는지, 서로의 마음이 같은 방향인지 계속 확인하려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흐름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사람을 만나는 과정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관계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기보다 흐름에 맡기려는 태도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 시간을 즐기고 특별한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 만남 자체를 부담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태도는 연애에서 꽤 중요한 변화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질수록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세 장 카드를 가지고 보면요. 첫 번째는 마음속에 여전히 좋은 사랑을 기대하는 바람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리하려는 과정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애를 너무 무겁게 바라보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려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의 마음은 연애를 서두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방향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 관계를 급하게 정의하려 하기보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질문인데 연애나 애정과 관련해서 2번님에게 필요한 마지막 조언이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전해지는 조언은 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들인데요.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지금까지의 감정과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바라보면 좋은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카드들은 특히 마음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태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거든요. 먼저
프로텍팅 트리셔 카드를 보면요. 지금까지 연애를 통해서 마음속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 하나를 만들어 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치가 바로 내 마음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연애를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를 받는 경험이 자연스럽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대했던 관계가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면서 마음이 아팠던 순간도 있었겠죠? 그런 시간을 지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보호하려는 태도가 생겼겠다라는 가능성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 예전보다 더 신중해지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확인하고 싶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태도가 뭐 나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카드가 함께 전하는 조언은요. 마음을 지키는 것과 마음을 닫아두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다라는 점입니다. 마음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도 남겨두는 게 중요하겠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처음부터 완벽한 확신을 가지기보다 작은 대화를 통해서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태도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인 Into the Unknown 카드가 이어지면서 앞으로의 연애에서 필요한 또 하나의 태도를 보여주거든요. 이 카드가 말 그대로 알 수 없는 길로 들어가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언제나 어느 정도의 불확실함을 동반합니다.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는 순간에는 항상 작은 모험이 함께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 카드가 전하는 조언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완벽하게 확신이 생긴 뒤에 움직이기보다 어느 정도 낯선 감정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다면 그 시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산하려 하기보다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태도가 특히 연애를 오래 쉬었던 사람에게 좀 중요하게 나타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경험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락바텀 카드가 등장하면서 이 카드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좀 더 분명해졌거든요. 이 카드는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의 감정이 꽤 깊게 남아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전에 겪었던 연애가 마음속에 강하게 남아있었을 수도 있고 그 경험 때문에 한동안 사랑을 멀리했던 시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꽤 길게 느껴졌을 거고 하지만 이 카드는 동시에 이 중요한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했을 때 새로운 방향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나에게 맞는 사랑인지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도 예전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바뀌었을 거고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도 더 또렷하게 느끼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과거의 경험을 실패로 바라보기보다 하나의 성장 과정으로 받아들이라라는 메시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세 장을 가지고 보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는 거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좀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새로운 인연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좀 보여져요.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는 언제나 조금의 낯설음이 있지만 그 경험 속에서 좋은 인연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의 감정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는 건데요. 이전의 경험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고 그 덕분에 앞으로의 사랑을 더 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5개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우리 선택해주신 2번 여러분들 예쁜 사랑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3번분의 해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지금까지 3번님의 연애와 애정의 흐름이 어떠했는가를 좀 살펴볼 텐데요. 3장의 카드가 있는데 첫 번째 카드를 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좀 보면요.
지금까지의 연애는 감정적으로 단순한 사랑의 경험이라기보다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고 자존감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이어져 온 모습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맞추거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시간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졌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애를 돌아보면 단순히 좋았던 기억과 아쉬운 기억이 섞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겟썸 카드가 나왔는데 연애와 관련된 초반의 경험에서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꽤 노력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생기면 그 관계를 잘 이어가고 싶어서 노력하는 편이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시간을 맞추거나 상대의 상황을 배려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였을 거고요.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가끔은 스스로가 조금 지치는 순간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관계의 균형이 조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연락의 흐름이나 만남의 분위기가 항상 내가 더 노력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던 경험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내가 조금 더 애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도 있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가 등장하면서 지금까지의 연애 흐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좀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힘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전에는 상대의 기분이나 관계의 분위기를 더 많이 신경 쓰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뒤로 미루는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그렇게 계속 맞추는 관계가 오래 이어지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느껴질 때 예전보다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려는 태도가 생겼겠다. 예를 들어서 상대의 태도에서 아쉬운 부분이 느껴질 때 그냥 넘기기보다 이야기해보는 모습이 나타나겠다라고 보여져요. 또는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존중받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살피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성격이 강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이 생겼다라는 의미에 가깝거든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서로의 마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오히려 더 건강한 연애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워크 어웨이 카드가 등장하면서 지금까지의 연애 흐름이 어디로 이어졌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 카드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결정을 내렸던 경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의 관계가 마음을 계속 힘들게 만든다거나 상대가 나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 관계에서 거리를 두었던 순간이 있었겠다라는 거죠. 이런 결정은 쉽게 내려질 선택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카드가 보여주는 흐름에서는 그런 선택이 결국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경험이 꽤 큰 감정의 변화를 가져왔을 수도 있고 예전에는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관계를 붙잡으려고 했다면 지금은 나 자신을 잃는 관계라면 멈추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았을 수 있습니다. 이 세 장의 흐름을 하나로 이어서 보면요. 지금까지의 연애는 단순히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힘이 생겼고 결국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물러설 줄 아는 선택도 경험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흐름은 연애를 통해 사람 자체가 훨씬 단단해졌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지키는 기준도 함께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앞으로 3번님에게 펼쳐질 연애운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장면만을 의미하기보다는 관계의 균형을 배우고 그 과정 속에서 안정적인 사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방식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안정된 관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연애운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균형을 맞추는 과정 속에서 깊어지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먼저 식스 오브 아톰 카드가 보여주는 흐름을 보면요. 앞으로의 연애에서는 관계의 균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의 연애에서는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노력하거나 감정을 더 크게 표현하는 상황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연애에서는 그런 한쪽 방향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게 될 가능성이 커요. 서로의 마음이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가 함께 노력하는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락을 이어가는 방식이나 만남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한 사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의 리듬이 맞춰지는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연애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보여주고요. 내가 계속 노력해야 관계가 유지되는 느낌이 아니라 함께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연애에서는 예전보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누군가를 만나도 내가 잘해야 한다라는 부담보다는 서로가 함께 맞춰가는 관계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 오브 윈터 카드가 이어졌는데 관계 속에서 한 번쯤은 작은 갈등이나 생각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이 카드가 서로의 방식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상황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감정을 바로 표현하는 편이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천천히 마음을 보여주는 스타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의 방식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중요한 이유가 갈등 자체보다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애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를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대화 속에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알게 되는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등장했다라는 건 갈등이 크게 이어지는 상황이라기보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경험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에 가깝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 텐 오브 썸머 카드가 등장했는데 앞으로의 연애운에서 가장 따뜻한 흐름이거든요. 이 카드가 안정적인 사랑과 깊은 유대감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는 인연은 단순히 잠깐 설레는 관계로 끝나기보다 서로의 삶 속에서 중요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크게 보여집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서로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거나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함께 웃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카드에는 가족 같은 안정감이라는 의미도 담겨있기 때문에 관계가 이어질수록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인연이 미래를 함께 그려볼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서로의 주변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세 장을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의 연애운은 크게 세 단계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처음에는 서로의 마음이 맞춰지는 균형의 관계가 시작될 거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작은 경험이 지나가고 결국에는 안정적이고 따뜻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연애는 겉으로 화려하게 시작되는 관계라기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에 가까운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앞으로 3번님의 연애 흐름에서 나타날 특징이나 변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의 연애가 사람을 알아가고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연애 흐름에서는 나 자신의 매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관계의 분위기가 훨씬 밝아지는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카드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이요. 사랑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계의 분위기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즐거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점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 카드가 보여주는 장면을 보면 앞으로의 연애 흐름에서는 나 자신의 매력이나 분위기가 훨씬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시기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을 만날 때 억지로 자신을 꾸미거나 상대에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들의 모습이 더 편안하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사람을 만날 때 조금 긴장하거나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을 많이 썼던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만남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거나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흐름에서는 그런 긴장감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자연스럽게 웃게 되고 자신의 생각이나 취향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편안한 상태에서 가장 매력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연애에서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나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Soaring into Joy 카드가 이어지면서 앞으로의 연애 흐름에서 나타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을 바라보는 마음이 훨씬 가볍고 밝아지는 변화거든요. 예전에는 연애를 시작할 때 관계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생각이 먼저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관계가 오래 이어질 수 있을지, 혹은 서로의 마음이 같은 방향인지 계속 고민하는 순간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의 흐름에서는 그런 생각보다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는 태도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쌓이면서 관계가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에서는 연애가 부담으로 느껴지기보다 삶의 즐거운 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될 거고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즐거운 경험으로 느껴지면 관계도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 Acceptation 카드가 등장을 했거든요. 앞으로의 연애 흐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이 카드인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관계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할 때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관계는 그 기대와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나타나는 흐름에서는 반대로 예상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된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보다 깊어질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처음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하고 따뜻한 존재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과 잘 어울린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정도로 안정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카드에서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에 연애를 통해서 스스로의 매력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경험이 나타날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 점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일단 세 가지 변화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의 매력이 훨씬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변화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즐거워진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관계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연애는 억지로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관계라기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의 모습에 더 가깝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서 현재 상황에서 연애에 대한 3번님의 태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좀 볼 텐데요. 일단 단순히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상태라기보다는 스스로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자신을 먼저 돌보면서 사랑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강하게 보여집니다. 연애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라기보다 마음의 중심이 이전보다 훨씬 나 자신에게 가까워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의 연애 태도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시기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Love Yourself 카드가 보여주는 흐름을 보면요. 현재 연애를 바라보는 마음에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려는 태도가 꽤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람을 만날 때 예전처럼 상대의 반응이나 관계의 분위기에 크게 흔들리기보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호감이 생기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편안한지, 이런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예전에는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맞추는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방향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예전보다 훨씬 차분한 태도가 나타날 거고요.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껴도 관계를 서두르기보다 천천히 알아가려는 마음이 생기고 또 상대의 태도나 행동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보게 되는 모습이 생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이런 변화는 연애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도 되고요.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일수록 관계 속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유연한 언론 카드가 이어지면서 지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감정이 보여지거든요. 현재의 시기에는 연애가 삶의 전부처럼 느껴지는 상태라기보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와 안정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나 가족 혹은 가까운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따뜻함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야만 마음이 채워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지금의 관계 속에서도 이미 많은 감정을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연애를 바라보는 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압박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과정도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모습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방식이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태도는 연애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관계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 드림즈 카드가 등장하면서 현재 연애를 바라보는 태도에 좀 새로운 특징을 얘기하는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랑에 대한 기대와 상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장면,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관계, 또는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가끔 떠올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대가 예전처럼 조급하게 움직이는 형태는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의 흐름에서는 사랑을 찾기 위해 서두르기보다 자연스럽게 인연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의 대화를 즐기고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는지를 천천히 느끼게 되는 태도거든요. 이 카드에는 직감이나 감정의 흐름을 따르는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도 머리로 계산하기보다 마음이 편안하게 반응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일단 연애에 대한 태도를 세 가지로 좀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미 주변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따뜻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연애를 조급하게 바라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속에 여전히 사랑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지만 그 기대를 억지로 이루려고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인연을 받아들이려는 여유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연애 태도는 사랑을 찾기 위해 움직이는 상태라기보다는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천천히 해가는 상태에 가깝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연애와 애정과 관련해서 우리 3번님에게 필요한 마지막 조언이 무엇인지를 볼 텐데요. 일단 3장을 전체적으로 이어서 보면요. 연애와 관련해 지금 3번님은 멈춰있는 감정의 시간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를 더 깊게 가져가라 라는 메시지로 읽혀집니다. 단순히 새로운 연애를 빨리 시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나온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그 위에서 더 현명하게 사람을 선택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먼저 디프리즈 카드가 보여주는 장면을 보면요. 연애와 관련해 마음이 한동안 멈춰있던 시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꽤 길게 느껴졌을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쉽게 생기지 않거나 사람을 만나더라도 마음이 크게 깊게 움직이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겉으로는 일상생활을 잘 이어가고는 있지만 연애라는 영역에서는 감정이 조용히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분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데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항상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는 조용히 쉬어가는 시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전하는 첫 번째 조언은 멈춰있던 시간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거든요. 감정이 쉬어가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던 시간은 결코 잘못된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 덕분에 앞으로의 사랑을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인 컴패스 카드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어떤 사랑을 원하는가라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연애 경험을 떠올려 보면 어떤 관계에서는 편안함을 느꼈고 또 어떤 관계에서는 마음이 지쳤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기준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만날 때 단순히 호감이나 분위기만으로 관계를 시작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나의 삶의 방향과 잘 맞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로의 생활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있을 때 내가 편안한지 같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느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는 단순히 설렘만으로 오랫동안 이어지기가 어렵잖아요. 서로의 삶의 방향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관계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카드는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감정뿐 아니라 삶의 방향도 함께 바라보라는 조언을 전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위자드 오브 어웨어니스 카드가 등장을 했는데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가 훨씬 깊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누군가를 만날 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천천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처음에는 특별한 느낌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연애에서는 속도를 조금 늦추시고 사람을 충분히 관찰하는 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상대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작은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자신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살펴보는 것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드러나기 때문에 조급하게 판단하기보다 여유를 가지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 장의 카드를 가지고 보면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감정이 멈춰 있었던 시간이었다면 그 시간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의 사람을 선택할 때 감정뿐 아니라 삶의 방향이 맞는 사람인지도 함께 바라보라는 점이고, 세 번째는 사람을 판단할 때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짜 모습을 알아가라는 조언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5개의 질문을 보면서 여러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산부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게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예쁜 사랑하세요. 4번님의 해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4번님의 연애운, 애정운의 흐름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3장의 흐름을 좀 보면요. 지금까지의 연애 흐름은 단순히 인연이 많거나 적었던 이야기보다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랑을 경험해온 시간에 가까운 모습으로 읽혀집니다. 연애가 계속 활발하게 이어졌던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연애가 생각보다 천천히 흘러갔거나 타이밍이 조금씩 어긋났다고 느껴졌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다만 그 시간들은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의 매력과 성향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다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애를 돌아보면 사람을 만나면서 동시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경험도 함께 쌓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익스프레스 유어 카드를 먼저 보면요. 카드가 보여주는 흐름이 연애를 할 때 비교적 자신만의 개성과 생각의 분명한 모습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더라도 완전히 상대에게 맞추기보다 나 자신의 취향이나 생각을 먼저 지키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였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삶을 즐기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만 이런 성향은
연애에서 때때로 쉽게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상대가 원하는 방식이 나에게 맞지 않을 때 억지로 따라가기보다 스스로의 방향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나타났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연애에서는 서로의 성향이 맞지 않아서 관계가 오래 이어지지 않았던 경험도 있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 카드가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그런 모습이 결코 단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잃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려는 태도는 건강한 연애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썸머 카드가 이어졌는데요. 지금까지의 연애 흐름 속에서 분명히 따뜻하고 즐거운 순간들도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었던 기억, 함께 시간을 보내며 편안함을 느꼈던 장면, 혹은 짧은 시간이었더라도 마음이 설렜던 순간들이 있었을 수 있다. 이 카드는 사랑이 단순히 힘든 경험만으로 남아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어떤 관계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들은 분명히 삶의 한 장면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함께 여행을 갔던 기억이나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던 순간들, 서로의 하루를 나누면서 웃었던 장면들이 떠오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단순히 지나간 연애의 기억이라기보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해하게 해준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애 흐름 속에는 설렘과 즐거움이 함께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마지막 Everything OK 카드가 지금까지의 연애 흐름을 바라보는 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연애를 떠올릴 때는 가끔은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 카드가 그런 생각이 너무 오래 머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연애는 모두 하나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경험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얻게 됐던 감정과 깨달음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다라는 의미거든요. 어떤 관계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더 깊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계에서는 나 자신의 매력이나 강점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연애를 단순히 잘 됐던 관계와 아쉬웠던 관계로 나누기보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시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장을 가지고 보면요. 일단 첫째는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개성과 생각을 지켜온 모습이고,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따뜻하고 즐거운 순간들도 함께 존재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온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애는 단순히 결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게 된 성장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연애운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여러 가지 카드가 나왔지만 이 흐름을 좀 하나로 이어서 보면요. 앞으로의 연애운은 잠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이후에 새로운 인연이 빠르게 다가오는 흐름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연애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정리하고 여유를 찾는 과정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게 이어지는 정체라기보다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전에 준비 기간처럼 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 덕분에 앞으로 들어올 관계를 훨씬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5 of Autumn 카드가 보여주는 부분을 보면요.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현재 상황 속에서 연애에 대해 약간의 걱정이나 조심스러움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실망했던 기억이 있었을 수 있고,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진 경험도 있었을 수 있죠. 어떤 분들에게는 연애보다 일이나 현실적인 문제에 더 집중되면서 사랑에 대한 관심이 잠시 뒤로 밀려난 시기가 되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할 테고, 그래서 마음 한편에서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괜히 또 상처받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함께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카드는 그런 감정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지금 느끼고 있는 고민이나
불안은 앞으로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경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후보 민터 카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카드란 말이에요. 연애의 흐름에서는 이 카드는 감정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시기를 나타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당장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 스스로의 생활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미 생활을 시작하거나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내거나 일이나 공부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생활 리듬을 다시 정리하는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시간이 단순히 연애와 멀어지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질수록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관계에서 불필요한 긴장감도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시기는 연애가 멈춘 시기가 아니라 더 좋은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한 프린스 오브 스프링 카드가 앞으로의 연애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카드가 이 새로운 인연, 설렘, 자극적인 감정 표현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특히 이 카드가 나타날 때는 매력적이고 활발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인연은 비교적 밝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거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면서 친해질 수 있는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사람이 먼저 관심을 표현하거나 연락을 시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관계가 생각보다 빠르게 가까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인연이 들어오는 방식도 꽤 현실적인 장면으로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의 소개로 만나는 자리, 취미 활동을 통해 알게 되는 사람, 직장이나 일과 관련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인연 등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정도로 시작을 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관심사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가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카드가 나타났다라는 것은요, 이 상대가 감정을 표현하는데 비교적 솔직한 스타일의 가능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먼저 약속을 제안하거나 연락을 자주 보내면서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세 장을 흐름으로 가지고 같이 좀 정리를 해서 보면 일단 세 단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지금이나 가까운 시기에는 마음을 정리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시간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일상과 감정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시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인연이 비교적 빠르게 등장하면서 연애의 분위기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애가 바로 시작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부정적인 신호로 볼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조금 여유를 두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태도가 앞으로 들어올 인연을 더 자연스럽게 끌어오는 역할로 만들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4번님의 연애 흐름에서 나타날 특징이나 변화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세 장을 함께 보면요. 일단 앞으로 연애 흐름은 단순히 누군가를 만나는 사건만으로 설명되기보다는 감정과 직감이 더 또렷해지고 인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변화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4번 분들은 앞으로 사랑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조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전에는 연애를 할 때 상대의 반응에 맞춰서 움직이거나 상황에 끌려가는 느낌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스스로의 감정을 훨씬 잘 알아차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한지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NGS 카드가 보여주는 변화는요. 이 마음의 안정과 보호받는 느낌이거든요. 앞으로의 연애 흐름에서는 괜히 불안한 관계보다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게 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거나 연락 하나에도 의미를 고민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상대가 왜 답장이 늦었는지, 지금 마음이 식은 건 아닌지, 작은 신호들을 계속 해석하려고 했던 시간이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흐름에서는 그런 긴장감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보여지고요. 누군가를 만나게 되더라도 이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라는 느낌이 먼저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시작될 때부터 불안보다는 안정감이 먼저 느껴질 가능성이 크고 이 카드가 나타날 때는
주변의 도움이나 자연스러운 연결로 인연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친구의 소개라던가 지인의 모임, 취미 활동, 또는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인연이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힐링 메시지 카드가 나왔는데, 직감이 굉장히 또렷해진다라는 점이거든요. 앞으로의 연애에서는 이 사람이 나와 잘 맞는지 아닌지를 비교적 빠르게 느끼게 되는 특징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처음 대화를 나눴을 때 편안함이 느껴지거나 반대로 뭐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거든요. 이전에는 이런 느낌을 무시하고 관계를 이어갔던 경험이 계셨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감정을 더 신뢰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요. 쉽게 말해서 나의 어떤 직감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방식도 조금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주변의 기대나 상황 때문에 관계를 이어갔다면 앞으로는 스스로의 감정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연애뿐이 아니라 사람 관계 전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고요. 자신에게 맞는 사람과는 더 가까워지고 또 맞지 않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자신에게 더 편안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라클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가 예상하지 못한 기회, 갑작스러운 인연, 혹은 생각보다 빠르게 가까워지는 관계를 의미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연애는 계획해서 만나는 관계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크게 관심이 없던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우연히 시작된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친해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과 관계의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새로운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카드가 나왔더라는 건 연애의 흐름이 어느 순간 갑자기 활기를 띠는 장면이 생길 가능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연애가 조용하게 느껴지더라도 어느 순간 분위기가 바뀌면서 새로운 인연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재적인 세 장을 가지고 좀 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관계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훨씬 중요해진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의 직감과 감정을 더 신뢰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을 이야기해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연애는 억지로 만들어 나가는 관계보다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흐름 속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무리하게 노력하기보다 자신의 생활을 즐기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인연을 끌어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현재 상황에서 연애에 대한 4번님의 태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카드의 흐름을 좀 차분하게 좀 살펴보면요. 등장한 카드가 이제 스테이 카드, 그리고 Your Loved 익스플로어 카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이 세 장을 하나로 이어서 보면요. 지금 4번님의 연애에 대한 태도는 단순히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라는 방향보다는 지금의 나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조금씩 바라보는 상태로 읽혀집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을 완전히 닫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연애를 찾아 나서는 모습도 아닌 비교적 안정된 중심을 가지고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4번님은요. 현재의 연애에 대해 생각할 때 스스로의 감정과 생활을 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스테이 카드가 보여주는 현재의 태도는 지금의 자리에서 마음을 지키는 모습이거든요. 이 카드가 나올 때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안정시키려는 마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이나 개인적인 목표에 집중하고 있거나 지금의 생활 리듬을 꽤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내 삶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원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상대에게 맞추려고 노력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보다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연애를 시작할 때도 이 사람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바라보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겉으로 보면 조금 신중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연애관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신이 안정된 상태일 때 관계도 오래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Your Loved 카드는 현재 4번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보여주거든요. 겉으로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사랑을 받고 싶고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고 싶은 감정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번님은 연애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한 상태는 아니고 다만 예전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시선으로 관계를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설렘만으로 관계를 시작하기보다는 서로의 성향, 가치관,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맞는지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랑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겉으로 화려한 감정에 끌리기보다는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요. 4번님이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은 그 사실을 크게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4번님의 따뜻함이나 배려심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플로어 카드가 현재 태도에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지금까지는 안정과 신중함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조금씩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모임에 나가보거나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평소에는 가지 않던 장소에 가보면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고요. 이런 변화는 연애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의 삶을 더 즐겁게 만들기 위한 선택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가능성도 함께 열릴 거고요. 그래서 연애에 대한 태도 역시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 있다 생각이 좀 됩니다. 꼭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부담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알아가 보자는 여유가 생길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3장을 보면요. 현재 4번님의 연애 태도는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생활과 감정을 지키는 안정적인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랑을 나누고 싶은 따뜻한 감정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새로운 경험과 사람들을 조금씩 받아들이려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4번 분께서는 연애에 대해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 자신의 삶을 잘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인연을 맞이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체적인 조언을 좀 볼 겁니다. 연애나 애정과 관련해서 4번님에게 필요한 마지막 조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리닝 하우스도 나왔고 플라잉 그리고 원링 서클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사랑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향은 마음과 생활을 정리하고 스스로의 삶을 중심에 두면서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것으로 읽혀지거든요. 지금까지의 연애 경험 속에서 쌓였던 감정이나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시점에 와 있고 그 정리가 이루어질수록 앞으로의 사랑은 훨씬 가볍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언은 새로운 인연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의 공간을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먼저 클리닝 하우스를 좀 보면 사랑의 흐름이 새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오래된 감정이나 기억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예전에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나 아직 마음속에서 완전히 끝나지 않은 관계의 기억 혹은 연애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 한쪽에 남아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조심스러운 태도를 만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카드가 그런 감정들을 억지로 지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그 기억을 조금 더 편안하게 내려놓아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고정관념을 조금 내려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예전에 연애에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그 경험은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알게 된 시간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연애에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그 경험을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알게 된 시간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 마음의 공간이 훨씬 넓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공간이 생길 때 새로운 인연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플라잉 카드는 앞으로의 사랑을 위해 가장 중요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건 바로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두는 자세거든요. 연애를 생각할 때 너무 많은 조건이나 결과를 먼저 떠올리게 되면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누군가를 만날 때 모든 것을 미리 판단하려 하기보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즐기는 태도를 가져보라는 조언을 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그 순간의 분위기나 감정을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벼운 태도는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사람을 대하는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상대 역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연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 많은 고민보다 현재의 순간을 즐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링 소커스 카드는 사랑을 바라보는 중심에 나 자신을 놓으라는 조언을 해주는 카드거든요.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의 마음이나 관계의 방향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금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카드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두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일상, 취미, 친구 관계, 목표 같은 것들을 소중하게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만나더라도 그 관계가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부분으로 자리 잡는 것이 가장 건강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더 안정적인 사람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단단할수록 관계 역시 자연스럽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자, 세 장의 카드를 하나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단, 첫째는 과거의 감정이나 오래된 기억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너무 많은 걱정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을 알아가는 태도를 유지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떤 관계가 시작되더라도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두고 균형을 유지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앞으로의 연애는 훨씬 편안하고 즐거운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주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5개의 질문을 통해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 4번 시청자님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예쁜 연애 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